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여섯 번째 이야기. 2018 부동산 대책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4부. 1부부터 3부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4부는 분양가 상향제, 청약 기준 강화, 보유세 인상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와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상한제, 전세와 월세 상한제인데요. 전세 시 또는 월세 시 일정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걸 말하죠. 하지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지금 기존의 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집에 5% 이상 월세나 전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집주인 동의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게 뭘까요? 전세 계약 시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나중에 나갈 때 반환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 이 보증금, 이걸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뭐죠? 신규 주택, 지금 신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를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 이제 아파트 짓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해서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그리고 그 가격 이하로는 이제 분양을 하도록,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적용되는 지역 어디일까요? 어, 내용상으로는 보면 이제 최근에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이제 2배 이상 오르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어디 지역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집값이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최종으로 결정되면 그 지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은 낮게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양가가 신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보다 10% 낮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겠죠. 시세보다 금액도 저렴하고 새 아파트인데 당연히 기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분양가 상한제도 좀 많이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기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약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요. 청약을 당첨될 확률이 이제 기존의 확률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1순위 자격 요건은 바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이제 전부죠. 서울은 전 지역이죠. 여기 청약 통장을 가입한 다음에 2년, 그리고 납입 횟수는 24회. 근데 대부분 보시면 2년 넘고 24회 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자격 요건이 기존에는 뭐 1년에다가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뭐 12회 넘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가점제 비율도 뭐 여기 보시면 뭐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그리고 청약 저축에 따라 가입 기간에 이 점수화 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이제 투기과열 지구는 100% 100% 반영하겠다. 그리고 뭐 85제곱미터 이하면은 한 25평 정도죠. 그거를 이제 75%로 더 상향 조정하겠다. 초과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점제를 더 강화를 시켜서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도 같이 따라주면 좋지만 이제 대출이 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분이 당첨이 되더라도 이게 집을 살 수 있는지도 좀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기존에 청약이 당첨, 여기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재당첨도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가점제 적용도 배제를 합니다. 특히나 투기과열 지구 내에는 뭐 조합원분이든 일반분이든 재당첨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여기 포인트가 이 세대에 속하는 자가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 당첨된 사람이 그 5년 동안 재당첨이 될 수 없도록 했지만 여기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도 5년 동안 재당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세 인상인데요. 보유세 인상은 최근에 많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이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 종부세는 뭐죠?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초과했을 때, 그리고 1세대 다주택자는 6억이 초과했을 때 이제 뭐 금액이 종합했더니 이제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이 종부세 인상도 기존의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어 공시지가, 공시가격 합산액에 이제 다 1세대 다주택자는 6억 원을 빼죠. 거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즉 말 그대로 공정한 시장 가액인데 이거를 전부 이 금액을 이제 전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80%만 적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5%씩 늘려서 나중에는 이제 100% 늘린다는 건데요. 그러면 5%씩 늘려서 나중에 이제 2년, 4년 뒤에는 네, 그때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폐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80%, 이제 19년에는 85%, 20년에는 90, 21년에는 95, 2022년에는 네, 100%죠. 이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세금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종합부동산세 사례를 보면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인 분과 1세대 2주택자인 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3억 400만 원 공시지가고 1세대 2주택자는 공시지가가 13억 5200, 공시지가가 11억 8400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 한 채에 23억 정도 하는 금액과 두 채에 거의 24억 정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이분의 경우 2018년도에는 80%가 적용돼서 507만 원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종부세로 내게 됩니다. 근데 2019년에는 어떻게 되죠? 85%가 돼서 586만 원이 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갖고 있는 이 두 채의 사람의 경우 2018년도에는 네, 약간 300만 원 후반대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873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되는데 2019년도에는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존 1주택만 갖고 있는 분과 다르게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그러면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앞으로는 이 흐름이 똘똘한 집 한 채,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세금을 어, 종부세든 이제 양도소득세든 이렇게 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는 앞으로도 보유하는 기간도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제가 그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나눠 놓은 지역 지구마다 그 규제하는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으로만 고정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수시로 올라오는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좋습니다.
네. 2019년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저와 함께 2018년 부동산 주요 대책 중에 부동산을 규제를 해서 차등적으로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앞으로는 다주택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중과해서 유지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신 DTI, DSR을 도입해서 대출도 규제가 심해졌다는 거, 조합원 분양권도 뭐 지위 양도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어 차익을 누리면서 갭 투자하기 어렵다, 투기하기 어렵다는 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가 3천만 원이 대부분 서울 부분은 넘죠, 재건축했을 때는. 그래서 세금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거.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청약 기준 강화로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도록 좀 강화를 시켰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도 인상을 시켜서 앞으로는 1세대 다주택자가 이 보유 금액을 유지를 하기 어렵도록 좀 인상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다 어떠신가요? 좀 느껴지시죠? 네. 우리 앞으로의 부동산의 모습은 더욱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큰 내용은 앞의 내용이 뭐 다 뒷받침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 그리고 신규 주택 상한제로 양극화가 될 거라는 거,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 거기다가 1.5%였던 금리가 1.75%로 인상이 됐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좋아질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꾸준히 열심히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그래도 더 좋은 부동산을 보시는 눈이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자면, 이 부동산 정부 대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번 뉴스나 뭐 기사 내용, 그 밖의 정보들을 검색해 보면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듣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룬 2018 부동산 대책들은 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둡죠? 앞으로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부동산 세금 비교 사례를 알아보고 더욱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화 끝.